아, 그 5천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쪽팔림은 한순간입니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잠시 쪽팔리거든요. 쪽팔림은 한순간이에요. 아이 깎아줘요. 제 강의도 많이 보셨다면서. 이런 말을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했고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좀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디자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제 조그만한 디자인을 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물건을 판다기보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강연회를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한 15분인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강연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한 디자인의 요소를 갖고 제가 하던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을 해서 이게 소문이 나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왔다고 하면 소문이 날까요? 맞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와야 돼요. 누가 오면 제가 하는 디자인 그 회사에 소문이 막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BTS. 아,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BTS 오면 좋겠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근데 혹시나 알아요?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강연을 보실 수 있을지도? BTS 또요? 에? 글루버? 글루버? 아, 그 가수 연예인 이름이에요? 아, 파워블로거? 아, 블로거라고 했는데 제가 블루거라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손님 모실 때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점점 귀가 그냥 제 욕하는 것만 잘 들려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오픈할 때 이게 내가 되게 홍보해야 하거나 뭐 경사가 있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기준으로 부르냐면 저랑 예전에 친했던 사람은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 나랑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가까운 사람.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계속 꾸준히 통화하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도 저 결혼했냐고 뭐 사람들 댓글에다 물어보시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결혼할 때도 사람들을 잘 안 불렀어요. 조금 희한한 그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잘 안 불렀어요. 여러분도 보면 이제 그런 성향,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딱 성향이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렀을 때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결혼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뭐 축하해야 될 일도 그런 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결혼한다든지 뭐 이혼한다든지 이런 축하할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불러서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안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 공간을 내가 오픈했거나 축하하거나 뭐 같이 슬퍼하는 그때에 나는 내 인맥 되는 대로 나는 웬만하면 다 부르려고 한다. 아니다. 나는 아주 근래에 친하게 지낸 사람 외에는 안 부르려고 한다. 여러분 결혼식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또 결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예? 기분 좋죠? 이 생각만으로도. 자, 그때 여러분이 아는 총 인맥을 좀 동원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하실 때 좀 서먹서먹해도 유명하면 부르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홍보 효과는 좀 못 봐도 안 부르고 싶어. 그냥 내 가까운 사람, 진짜 친한 사람만 부를래.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동원되는 대로 부른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내가 돈도 냈으니까 돈도 다시
내가 거두고. 솔직히 나 그런 마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있군요, 이런 분들이. 자, 네. 자, 두 번째. 아우, 강사님, 저는 좀 그래요. 전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안 불러요. 저는 좀 홍보된다고 해도 한 다리 건너서 유명한 사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만 부를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제 강연을 듣는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 강사님, 저는 1번, 2번 다 손 안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딴 식으로 살면. 잘 됐네. 부를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어차피 뭐 인생 홀로 살다 뒤지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연 맺어야. 아니 근데 저는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하는 거면 알리면 좋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 인스타에나 올려주면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찾아보면 제가 이쪽 일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김창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데 한번 와주세요. 뭐 시간 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고두심 선생님하고도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이때까지 뭐 인스타그램 저보다 훨씬 조회수 많은 사람, 유튜브 저보다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회사에 그분은 이제 조금 뭐 그런 관계자들도 많이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막 그런 걸 노리고 한 건 아니고 누구누구님 제가 정말 작은 가게를 오픈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곳이에요. 한번 시간 되면 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적극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아는 디자인 회사 하시는 이분이랑 이 대표님이랑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조금 부탁했더니 그것도 막 심한 부탁도 아니고 했더니 저분은 되게 흔쾌히 되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좀 거절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거절은 부모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환영받는 거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여보 그렇게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아빠가 농담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한테 농담도 하고 유머도 했어요. 저희 아빠는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교도소보다 적어요? 교도소도 15%는 되는데 웃는 엄마 보고 자란 집. 우리 맨 앞에 있는 남성분 손 드셨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유머도 하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웃고 그랬어요? 어때요?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유머하는 거? 유머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 있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엄마한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다.
아버지는 엄마하고 초혼 재혼도 아닌데 보통은 재혼 가정 남자들이 노력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내가 진짜 재혼해서는 내가 진짜 잘하자. 근데 아버지는 초혼 엄마랑 첫 그건데도 좋다 좋아.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행운입니다. 진짜. 이런 아버지가 계시네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와이프 와이프. 와. 자, 그러면 와이프한테 마이크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남편분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알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그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져서 더 뭔가 안심이 됐어요. 나도 이런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표정이 여러분 또 하면 되니까 너무 어두워하지 말아요. 인생 3세판이에요. 지금 한 판 두 판으로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남자 추천해요. 저는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면, 뭐 부부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물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뭔가 트러블이 생겨도 잘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되게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잘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박수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자, 이런 삐뚤어진 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야, 제가 강연에서 하는 이상적 케이스를 저는 오늘 젊은 부부 중에 처음 봤네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상속받은 거죠. 그 언어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집에 가면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헤어질 때 애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주도를 떠날 때 엄마는 항상 공항에 나와서 애절하게 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눈빛 보고 요즘은 좀 덜 말하는데 예전에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뭐 눈이 뭐 슬퍼 보인다. 뭐 눈이 뭐 그 사람 눈보다는 고라니 눈 같다. 뭐 이런 얘기 고라니하고 뭐 이런 거. 노루 눈 닮았다. 근데 사슴도 있는데 왜 자꾸 고라니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를? 짜증나게. 그러면 그 사람 눈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람 눈이 왜 슬퍼 보이겠어요? 제가 보기엔 슬픈 장면을 많이 봤겠죠. 슬픈 상황을 많이 경험했겠죠. 그게 1차적 원인 아닐까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되게 많이 봤죠. 뭔가.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제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구나.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학생이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은 좀 이해하는데 이제 제가 큰 누나네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큰 누나네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해요. 제 누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군대를 갔다가 24살에 음악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음악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애가, 피아노를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애가, 저는 학원을 거의 못 다녔거든요. 학원 3개월 다닌 거 있어요. 우슈 알아요? 네, 좀 나이 잡순 남자들이네요. 그 우슈라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촥 해가지고 뭐 그런 학원 3개월 다닌 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애가 음악대학을 가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 희한해. 사람이 누나한테 고마운 게 참 많을 텐데 사람은 섭섭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누나가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넌 성공한다. 근데 앞뒤는 다 편집되고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앞뒤는 다 편집하고 제가 욕한 것만 기억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쳤나 봐 진짜. 그래서 욕쟁이 강사라고 막 글 올리고 앞뒤 다 편집하고. 근데 인간은 언제 앞뒤를 편집하나 봤더니 내가 약할 때, 그 약 아니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 약하니까 앞뒤 다 자르고 누나가 했던 그 말만 기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도 큰 의미는 없구나. 내가 혼자 해야 된다. 엄마는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 삶을 살기도 힘든 분이고, 그러니 거절을 자꾸 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당할까 봐요? 거절 당할까 봐. 저 가게 오픈하는데 오세요. 죄송해요. 내가 네 가게에 왜 가나요? 라고 할까 봐. 그러면 내 과거에 치료되지 않은 내 거절받은 상처가 이게 곱하기가 되니까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깎아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단 한 번도 그 5천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줘요. 제 강의도 많이 보셨다면서. 이런 말을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깎아주라. 네. 그냥 5만 원이라고 하면 내 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내 3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얼마예요? 처음에 이제 중고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미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번에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초대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거절받는 걸 매우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와주시라고. 근데 저희 매니저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 친구는 한 2달도 안 됐는데 제가 못하는 걸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강 실장 그거 그렇게 해서 그 차 좀 이제 고쳐줘. 그러면 대표님 그 차 고치라는데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중고차 카페에. 그래서 이런 거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광주에 있는 업체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차를 제가 그쪽으로 보낼까요? 저는 그 친구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내가 못하는 걸 되게 잘하네.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강 실장, 넌 근데 그 일을 그런 걸 되게 잘한다. 했더니 대표님, 쪽팔림은 한순간입니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잠시 쪽팔리거든요. 근데 쪽팔림은 한순간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안했는데 안 될 일이 되는 거에서 저는 엄청 큰 쾌감을 느껴요. 저렇게 사는 방식이 있구나. 나는 제안했는데 안 오면 엄청 쪽팔리고 창피하고 괜히 말했다 싶고
다음부터 저 새끼는 핸드폰에서 지워야지. 뭐라고 할 때 와주면 좋지. 지가 뭐 대단하다고. 씨. 근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훨씬 더 많이 이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의 지분이. 거절을 많이 당했더니 누군가를 초대도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초대는 가게로의 초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으로의 초대를 말하는 거죠.